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이제 5일차 부분의 문제풀이 진행해 볼 텐데요. 5개 주제의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 파트의 첫 번째인데, 광복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정부까지의 문제를 4문제로 정리해 볼게요. 자료가 같은 거고 1, 2번 문제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한 조선에 관한 제3조 2항에 의거해서 구성된 기역이라고 하는, 이게 뭔가 기구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겠죠. 요 기역이 3천만의 큰 희망 속에서 덕수궁 석조전에서 출범했다라고 나옵니다. 조선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을 쥐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됐다 힌트 1번, 덕수궁의 석조전에서 출발을 했다 힌트 2번입니다. 지금 덕수궁 궁궐 안쪽에 크게 이제 내셔널 갤러리처럼 생긴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작했다라는 게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어떻게 광복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조선 정부를 만들 거냐, 여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협의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랑 소련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미소공동위원회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기억의 힌트를 좀 찾아보고 가는 거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나도 여기 기억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자료가 지금 미소공동위원회랑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고,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기업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미소공동위원회죠. 그러면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니고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만들어진 기구에서 만드는 거죠. 요거는 미소공동위원회랑 관련이 없습니다. 5.16 이후에 만들어지는 군사혁명위원회라는 곳에서 하는 거니까 1번은 아니고,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언론을 통폐합했다. 이거는 나중에 신군부, 그 전두환이 정권을 잡을 때 나오는 신군부에서 만들었었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또 상당히 긴 이름의 단체가 있어요. 둘 다 군부독재랑 관련된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선출권을 행사하였다. 이건 나중에 그 유신 헌법으로 만들어지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또 하는 거죠. 4번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전국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처음에 여운형이 만드는 거죠. 건준이에서 조선건국위원회에서 나중에 이런 거 하고 이 공화국을 출범했다라고 선포를 하죠. 여운형이 만들었던 기구에 대한 내용이고, 5번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임시지만 아직 뭐가 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민주정부로 조선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두고 맨 처음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요것 때문에 서로 부딪혔어요. 요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잠깐 중단됐다가 2차로 넘어가고 하는 거죠. 정답 5번이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러면 가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처음에 출범하는 거예요. 1차입니다. 1946년에 처음 출범할 때 당시가 가에 해당되고요. 나는 조선인이 다 아는 것과 같이 난관에 봉착을 해서 조선의 독립과 통일 문제를 유엔에다가 토스를 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1차 뭔가 결렬됐어요. 중간에 잠깐 뭐가 있고 2차 했는데 그게 결렬되고 나서 이거를 유엔에다가 상정을 한 겁니다. 1차, 2차가 전부 다 불발되고 난 다음이 나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가에 해당되는 거는 1차가 막 출범하는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가에서 나로 넘어가는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김구와 김규식 등이 남북협상에 참석하였다. 지금 여기 보면 요게 1차 미소공동위원회고요. 이거는 1, 2차가 다 불발된 뒤에요. 요거는 둘 다 불발. 그래서 유엔에 넘어갔을 때 이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남북 협상에 참석을 하는 거는 이제 유엔에 넘어가서 유엔에서 우리끼리라도 선거해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김구가 이제 남북 협상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이에는 못 들어가고 나의 이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아니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우리가 반민특위라고 하는 건데 친일파 처단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이것 뒤에 나오는 얘기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이 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부 수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맨 처음에 하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 구성이 됐을 때. 요것도 해당 사항 없고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이거 왜 하냐면 우리가 미소공동위원회 하면서 1차가 불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중재하려고 중간에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2차가 됐는데도 또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간에 우리가 한번 이거를 중재하고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이런 거를 합니다. 여운형이랑 김규식이 나서가지고 이런 걸 하는데 나중에 이게 불발이 되게 되는 거죠. 여운형은 나중에 죽게 되고요. 좌우합작이 안 되게 돼요.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번이고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되는 거는 이거 뒤에 이승만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49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이의 뒤로 넘어가야 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총선거가 실시가 된다. 이거는 남북협상보다도 뒤에 나오는 거니까 나이의 뒷시기로 볼 수 있겠죠. 사이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요 사이에 1차에서 1, 2차 모두 결렬되는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건 결렬이 되지 않게 하려고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발표했던 거. 요게 사이에 들어가서 3번으로 정답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에서 퇴각을 하고 서울에서 퇴각했다. 한각 이북의 부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자, 임시 교량을 이용해 철수를 했고 요거를 폭파시켰다. 피란을 지시했고 많은 서울 시민들이 보따리를 싸서 피난길에 나섰다. 6.25 전쟁에 관련된 내용인데 유엔군이랑 국군이 서울에서 같이 퇴각을 하는 거. 우리가 맨 처음에 6.25가 발발됐을 때 그때 다리 끊고 도망가는 거랑 조금 다른 얘기죠. 요거는 우리가 전쟁 발발이 되고 나서 처음엔 좀 수세에 몰렸다가 유엔군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다시 역전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막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투입이 되면서 다시 후퇴를 하는 거죠. 요 퇴각은 일사후퇴를 말하는 겁니다. 1951년에 일사후퇴를 말하는 거라서 일사후퇴 뒤에 뭐가 일어났는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1번에 바로 답이 나오는데 1950년에 6.25가 터져야 그리고 일사후퇴가 되는 게 51년 1월 달인데 이 뒤에 휴전협상이니 뭐니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휴전협상을 하죠. 1953년에 휴전협상하고 나서는 이게 전쟁이 정전된 게 아니고 휴전이 된 거니까 요런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미국이 요거를 체결을 하는 거죠. 53년도에 나오는 거니까 요 일사후퇴 뒷시기에 나오는 거는 1번이 맞습니다. 일단 바로 여기서 답이 나와버렸는데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이 유엔군을 포위했다. 일사후퇴를 하는 거는 중공군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퇴하는 거예요. 요거에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해에 11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후가 아니고 이전이네요. 이전. 경찰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였다. 이거 반민특위 관련된 내용인데 6.25 전쟁 발발 전입니다. 이승만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조정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이게 발표가 돼가지고 6.25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전이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5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거 정부가 수립되는 그때 얘기니까 전쟁 이전이죠. 1948년이니까 이것도 이전이네요.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대전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장면 부통령 후보 유세를 기회로 삼아 시작한 38 민주의거를 기리는 탑입니다. 38 민주의거는 대구의 228 민주운동, 마산의 3.15 의거와 더불어 요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산의 3.15 의거는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었던 시위 중에 하나인데 김주열 학생의 사망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 실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게 돼서 요 활동이 가라고 하는 사건이 요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가에 해당되는 사건은 요 민주화 운동은 4.19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4.19네요. 옳은 거 골라볼게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해서 일어났다. 지금 4.19는 이승만 하야와 관련되는 민주화 운동인데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해서 일어나는 거는 6.3 시위인데 이거 박정희 때예요. 뒤로 넘어가야 돼요. 호헌철폐, 독재타도, 동명의 영어까지 나왔었죠. 6월 민주항쟁 얘기입니다. 요거 시기 한참 뒤에요. 대학교 수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 행진을 벌였다. 이게 결정적인 게 됐죠. 서울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집단까지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대통령 하야해라
라고 행진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되는 거죠. 3번이 4.19에 대한 내용이고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 긴급조치 철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철회하라는 어떤 요구였죠.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입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는 2번과 연결되네요. 2번이랑 5번은 같은 민주화운동, 1987년의 6월 민주화운동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은 시기죠. 4.19에 해당하는 거는 3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광복에서 이승만 정부까지 문제 보고 이제 현대에서 박정희 정부로 넘어가 볼게요. 박정희 정부도 기간이 조금 길어서 문제 네 문제가 지금 나옵니다. 가와 나 문서가 작성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가를 먼저 볼게요. 무상 원조에 대해 한국 측은 3억 5천만 달러, 일본 측은 2억 5천만 달러를 주장한 바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공유하는 조건으로 양측 순회에게 건의함.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이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자, 이거는 양측 순회가 먼저 건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한일 협상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만나요. 그래서 1962년쯤에 먼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뭐 비밀 메모 같은 거 교환해서 얼마 뭐 하기로 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런 거 이미 수뇌부들 사이에서 얼마를 줄 것인가, 얼마까지 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다 오갔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측 합의에 따라 국교 정상화 이전에라도 협력하도록 이미 이거는 국교 정상화 되기 이전부터 얼마 정도 지원받을 것인가가 적극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1962년, 이 60년대 초반부터 벌써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 시기를 한번 볼게요. 양 채약 당사국 간의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이게 뭐예요? 외교를 다시 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서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돈이 오가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국교 정상화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2조 한번 보면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굉장히 돌려서 복잡하게 얘기해놨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8월 22일이 실제 우리의 경술국치예요. 그럼 경술국치에 대해서 이제 뭔가 무효화한다고 어물어물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과거사를 다 잊는다라고 뭔가 은근슬쩍 지금 여기에 넘어가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인을 하게 되면서 한일협정이 다시 맺어지게 되고 우리가 국교를 정상화하게 됩니다. 이거는 1965년도의 일인데 당연히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사람들이 이거 가만히 뒀겠어요? 왜냐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35년이나 있었고 1960년 되면은 우리가 광복이 45년이었기 때문에 광복이 되고 나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여기에 일본이 확실하게 뭐 사과를 했다던가 뭐 배상을 했다던가 이런 게 전혀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수뇌부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이 연결되는 문제니까 대국민 회담을 하던 뭐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우리가 아직 뭐 위안부니 뭐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도 이 돈 굉장한 양의 차관을 제공을 받는 것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국교 정상화를 이때 맺어버렸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때 우리가 무상으로 돈을 엄청 받았어요. 빌려서 받은 돈도 있지만 그냥 받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냥 받은 돈이 명목이 뭐였냐면 독립축하금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에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독립축하금을 일본이 주는 게 실제로는 일본이 우리에게 했었던 어떤 만행을 이 돈으로 이제 다 없었던 일로 한다. 이거랑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 가만히는 안 있었겠죠. 62년도에 우리가 이런 회담을 한다는 얘기가 알려지고 나서 3년쯤 있다가 이 국교 정상화가 실제로 맺어지기까지 여러 잡음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라던가 이런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 문서가 완료된 사이에 완전히 국교 정상화가 되기 전에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 이걸로 옳은 거를 지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본이랑 국교를 돈 받고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뭔 반응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거 고르시면 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일본과 지금 이거는 연관이 없죠. 이건 우리가 그 6.25 전쟁 끝나고 휴전 협상 하면서 그 뒤에 체결한 거니까 이거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6.3 시위가 뭐냐면 이거 체결되기 직전에 국교 정상화하기 전에 이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국교 정상화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6.3 시위입니다. 여기를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을 해버렸죠. 조용히 눌러버리고 그 다음 해에 국교 정상화를 체결을 합니다. 경찰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였다. 반민특위 관련된 내용은 이승만 때니까 한참 앞서서 넘어가야 돼요. 이거보다 앞선 시기입니다.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이것도 이승만 때 얘기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것도 박정희 이전에 이승만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2번으로 찾을 수 있고요. 자, 2번 문제.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서울 부산 간의 고속도로 준공. 이런 경제활동 주로 하는 거 박정희 정부 때 일이죠. 특히 경부선 고속도로 준공하는 거 박정희 정부 시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것도 바로 1번에 답이 나오네요. 박정희 정부는 군사 독재 정부였고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재를 하는 건 이렇게 해서 빨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번의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전부 다 이 시기에 진행이 됐죠. 미국의 경제 원조로 300산업이 발달하였다. 이거는 이승만 때 일이에요. 이승만 때 일이고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한공사가 설립이 되는 건 이승만 정부 이전에 미군정 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처리하는 게 있었죠.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건 뒤의 일이죠. 김영삼 대통령 때 일이네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 일입니다. 정답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네, 3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선거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김대중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못하면 박정희 후보가 영구 집권하는 총통시대가 온다고 말했다네. 장충단 유세에서 박정희 후보는 자신을 한 번 더 뽑아달라는 정치 연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더군. 그러면 여러 번 나왔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영구 집권하는 총통시대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경고를 했는데 실제로 또 한 번 박정희가 뽑히게 되면서 이게 현실화가 됩니다. 1972년에 이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희한한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정말로 독재 정치를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실현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요 선거는 요거 이전에 71년도의 얘기고요. 7번째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선거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는 거는 훨씬 앞서서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앞서서 장면 내각이나 이런 게 나왔었죠? 요거는 앞선 시기고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는 거 이것도 앞선 시기죠? 이거 이승만 대통령 때니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도 나올 수 있었겠죠?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이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거는 더 앞선 시기에 이 선거는 지금 1971년도에 하는 건데 6.3 시위는 64년도니까 더 앞선 시기입니다. 같은 박정희 정부 시기긴 한데 몇 번째 대통령을 했을 때의 시기냐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국회 해상과 헌법의 일부 효력을 정지를 담은 유신 이게 그 엄청난 영구 집권이나 총통시대라고도 비유가 되는 유신헌법 체제입니다. 이거 선거 당선되고 나서 바로 유신 체제가 이렇게 출발이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 다음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만화는 민생고 해결을 외치는 여성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과잉 진압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가발 생산 공장의 여성 노동자 180명이 업주의 폐업 조치에 맞서 신민당서에서 농성을 하자 1000명의 무장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였다. 이 사건은 YH 무역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1000명의 무장 경찰이 들어갔다는 건 사실 엄청난 건데 이 YH 무역 사건 요 YH 무역 사건 하고 나서 여기에 부당함을 얘기했었던 김영삼 총재라고 있어요. 그때 김영삼 총재를 정부에서
이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또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부마 민주항쟁 같은 게 일어나게 됩니다. 요 순서대로 일이 진행이 지금 돼요. 자, 그러면 이후에 진행된 걸로 한번 옳은 거 골라볼게요. YH 무역 사건, 그리고 김영삼의 제명,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이 순차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부마 민주항쟁이 맞겠죠. 왜냐면 이 YH 무역 사건 같은 거 요런 게 실제로 박정희 정부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굉장한 독재를 하는데도 일정 시기에는 경제 개발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거를 앞에 내세우고 있었잖아요. 독재는 하고 있지만 경제는 발전하고 있잖아. 요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경제 대공황 시기를 또 맞이하게 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데가 공장이 모여 있었던 부산이랑 마산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가발 공장도 갑자기 이제 폐업한다고 사람들 다 자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경제가 흔들흔들하게 됐을 때 직격탄 맞았던 지역이 부산 마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런 민주항쟁이 처음 가장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1번이 일단 맞는 거고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는 거는 유신헌법 일어나고 나서 바로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일어났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았고 마침내 이 YH 무역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무역 사건 이전이에요.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 국회가 출범하는 거 이 박정희 정부 이전 시기입니다. 이전으로 넘어가야 되죠.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60년대 중반에 일본과 다시 이 외교를 다시 여는 그거 할 때 한 거니까 박정희 정권 시기는 똑같은데 이거보다 이전 시기입니다. 1964년도 얘기니까 이 유신헌법보다 더 이전이에요. YH보다 한참 앞서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 전태일 이 사람은 그 봉제 공장의 노동자로 미싱사로 일했었던 사람인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면서 분신을 했던 걸로 청년 노동자로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분신한 거는 1970년이에요. YH 무역 사건은 79년도로 넘어가는 일이라서 한참 앞선 시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연도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조금 길어서 굵직한 사건은 여러분들이 일렬로 순차적으로 한번 늘어놓고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YH 이후에 일어나는 거는 부마 민주항쟁 1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의 전두환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현대 파트에서 정부 단위로 나누는 건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곡은 가기념식에서 재창하는 노래입니다. 당시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희생된 윤상원과 광주에서 야학을 하다가 사망한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거 보면 어디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지 아시겠죠? 요거 5.18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시위 도중에 대학생이었던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이 희생된 거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7년 뒤에 일어났었던 6월 민주항쟁에서 있었던 거죠. 요거 아니고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이거는 1960년에 4.19입니다. 4.19에 대한 내용이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1987년에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됐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87년도 초에 일어나는 일이고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을 하였다. 이게 5.18의 주된 핵심 원인이었죠. 4번이 답이고요.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 긴급조치 철폐 등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에 일어났었던 일이라 더 앞선 시기에 있고 5.18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2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옳은 것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 열려라고 신문기사인데 경찰이 사상 최대 규모인 5만 8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전국 집회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 여기 보니까 국민 합의를 배신한 4.13 호헌 조치는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13 호헌이 뭐냐면 호헌, 이 헌법 그냥 그대로 유지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이거 전두환이 발표했던 거죠. 나는 이거 바꾸지 않을 거다.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건데 우리가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 직선제를 뽑을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호헌 조치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규모 반발을 하게 되면서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거로 인해서 일어난 거는 87년도에 6월 민주화 운동입니다. 6월 항쟁이죠. 자, 그러면 요 6월 항쟁의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건 더 앞선 시기에 신군부, 전두환 등장할 때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 민주화운동 결과가 아니죠. 이거는 쿠데타 뒤에 나오는 내용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거는 12.12 사태와 관련된 내용이고 한참 앞선 시기 일입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우리 이거 하려고 했는데 호헌으로 거부했다가 민주화운동 크게 일어나서 결국에 이거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거죠. 가장 큰 성과고요. 지금 체제, 현행 체제가 요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87년도에 3번 정답이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된 거는 4.19 혁명 직후의 일입니다.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규합해서 진보당을 창당하는 거, 이거 이승만 때 일이죠. 한참 앞선 시기네요.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다음 발표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빌린다라는 내용이죠. 국가가 파산한 거예요. IMF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면 IMF가 언제 발생을 했는지를 고르면 됩니다. 우리가 IMF가 발생한 거는 김영삼 정부 때 이게 발생을 해요. 이거 갚느라고 엄청 고생했었죠. 연도만 알아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IMF는 97년도인데 노사정위원회가 왜 구성이 됐냐면 IMF가 터지니까 지금 회사들이 막 쓰러져요.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 막 자르고 정리해고를 하고 막 하겠죠. 그 정리해고를 하면서 노동자와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당연히 조율이 안 되니까 트러블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게 IMF가 터지고 김영삼 정권이 여기서 IMF를 맞이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그 다음 정권이었던 김대중 정부에서 맡아서 하게 됐는데,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서 중재하는 거죠. 하도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해가면서 어떻게든 경제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고, 요때 우리가 다시 복구를 해서 아주 빠르게 IMF를 이제 극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바로 직전 시기로 노사정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요게 라 시기구나라고 하는 걸 연도를 굳이 몰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를 먼저 보면 6.15 남북 공동선언이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걸 딱히 읽지 않아도 남북이 공동으로 뭔가를 선언을 해요. 이거 2000년에 김대중 정부 때 성취한 거죠. 이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했잖아요. 처음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뭐 해서 우리가 공통으로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공동선언을 뭔가를 처음 한 거예요. 이게 2000년에 있었던 일이고, 나를 보니까 14 남북 정상선언, 여기는 공동선언이 있고 정상이 모여서 또 선언을 해요. 자, 정전체제 종식시키는데 합의를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 추진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죠. 이거 언제냐면 이거 2007년에 요때 한 번 더 2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돼요.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2007년과 2000년 김대중 정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두 번의 회담이 일어나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요거를 찾으면 되는 거겠죠.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는 거, 구체적으로 액션은 아직 안 하고 있고 뭔가를 정하기만 하는 거, 이거 두 개는 박정희 정부 때예요. 사이가 아니라 이전으로 넘어가야죠. 가야 한참 이전이네요. 개성공업지구 건설이 착공되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언제 들어가냐면 가에서 먼저 그거 얘기한 다음에 2003년에 이제 개성공단 착공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2007년에 공동선언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3번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는 거는 노태우 때입니다. 이거는 노태우 때 하는 거고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이거 최초로 성사된 거는 전두환 때 하는 거죠. 시기적으로 안 맞죠?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통합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역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출군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1923년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에 희생된 조선인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추도비입니다.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 조선인이 공격해온다, 유언비어가 퍼졌고, 그래서 여기에서 조선인이 많이 학살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지진 때문에 조선인이라고 굳이 조선을 지칭하는 거 보니까 조선이 아니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관동 대지진이에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그때 뭐 지진이 우리 탓도 아닌데 이거에 대한 전 국민점의 일본 내부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조선 사람이 그랬다더라, 조선 사람이 뭐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뭐 우물에 뭐 독을 풀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재난을 당한 분노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집중시키게 했어요. 그런 거를 했었던 사건이고 일본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 본토에서 있었던 우리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서간도고요. 서간도고,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을 건립하였다. 이상설이 건립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북간도입니다. 북간도.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도쿄에서 하는 거죠. 일본이네요. 3번이 맞는 거고,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주축으로 요거를 하는데 이거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워서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하는 거 연해주죠. 이상설 이동휘가 등장하는 연해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답 3번으로 찾고요. 2번.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도시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송악이 나옵니다. 송악. 송악은 개성이죠. 개성. 지금 북쪽에 있는 개성인데,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태조 왕건이 도읍으로 삼은 거 맞죠? 이 송악 지역의 호족이었어요. 왕건은. 요거는 맞는 얘기고, 원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이 개성 쪽에 있었던 겁니다. 경천사는 개성에 있었던 사찰 맞고요.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현재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의 1층 끄트머리에서 실제 보실 수가 있고, 조선 후기에 송상이라고 하는 거상이 근거지로 삼았던 곳 맞습니다. 그래서 송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긴 했는데 여기는 개성이 아니고요. 평양입니다. 평양. 이거 혼자 평양인 것 같네요. 일단 평양 아니고 북위 38도선 분할 이후에 남한에 속했다가 정전협정을 여기서 하는데 이 협상하고 나서는 북한으로 바뀝니다. 혹시 이건 처음 봤다면 요거는 좀 이 개성의 특징으로, 송악의 특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은 땡땡시 문화유산 홍보 채널이라고 나오는데, 자, 후백제의 흔적을 찾아서 전라 가명을 복원한다. 전동 성당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후백제에서 우리는 이 지역이 전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전주. 자, 그러면 전주에 해당하는 거 옳은 거 골라보면 되겠네요. 전주면 전라도잖아요. 전라도가 전주하고 나주에서 한 글자씩 따는 거예요. 남쪽으로 지금 내려온 지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장룡령의 외형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한다. 장룡령의 외형은 수원화성에 있었죠. 이거 수원이에요. 정조가 장룡령이라는 거 친위 부대를 만들면서 내형이 있고 외형이 있는데 내형은 서울에, 외형의 대부분을 수원에다가 갖다 놨었죠. 이거 수원이고,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서 점령한 지역은 저기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정주성이라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완전히 위쪽입니다. 인조가 피신해서 청군과 항전을 벌인 곳은 남한산성이죠. 남한산성.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건립된 장소, 지금도 전주의 관광지 중에 하나잖아요. 4번이 답이네요.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서 봉기한 지역은 진주입니다. 임술 농민봉기라고 있었죠. 정답 4번이고, 4번 문제. 가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46년 1월에 작성된 연합국 최고의 사령부 문서에는 제주도, 울릉도, 그리고 땡땡이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 울릉도가 나오는 거 보고 이 지도에 있는 거 보니까 독도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도입니다.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안영복이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 거라고 주장했었죠. 주장했었어요.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법 점령한 거는 독도가 아니고 거문도입니다. 이거 거문도예요. 요건 아니죠. 2번이 답이네요.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스르륵 자국 영토로 편입을 한 곳이고 대한제국 때 이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울릉도 군수가 독도까지 관할을 하도록 했어요. 우리 땅이란 인식이 있었단 얘기죠. 그리고 태정관 문서에 일본과는 무관한 지역임이 명시되었다. 이거 우리나라 문서 아니고 일본 문서입니다. 일본에서도 되게 옛날부터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인물 주제 문제 4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 저술한 조선 경국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다. 조선 경국전. 이 사람 정도전이네요.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조선의 킹메이커 정도전.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였다. 바로 1번의 답이 나오죠. 칭제건원과 금국정벌을 주장하였다. 이거 묘청. 고려시대 때 묘청. 그리고 정지상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지공거 출신으로 과거 시험 지공거 출신으로 구제학당을 설립하였다. 이 사람도 고려시대 인물인데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최충. 지공거라고 하면 과거 시험의 채점관 출신이란 뜻이에요.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주세붕. 충청도 지역에 대동법을 실시하자고 건의한 사람. 김육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월간 역사 여기 지금 도끼 있는 거 보이시나요? 도끼에다가 지금 이 선비가 도끼 옆에 놓고 엎드려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끼상소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 안 들어줄 거면 이걸로 내 목을 쳐라. 약간 자기 목숨으로 임금을 조금 협박하는 굉장히 과격한 방식의 상소죠. 조선의 정치를 뒤흔들다. 흥선대원군의 하야 내려오세요. 이제 친정할 겁니다. 고종이. 요거를 요청을 했고 지부복골 척화의 소를 올려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하였다. 일본이나 서양은 똑같아요. 소통하지 맙시다 하는 거고 단발령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런 걸로 나오는 사람, 이 인물은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최익현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한광복회를 조직을 해서 친일파를 처단했다. 대한광복회 대구 지역에서 처음에 만들어져서 활동되는 건데 박상진 의사가 대표적이에요. 여기 소속된 사람으로.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 통사를 집필하였다. 이 통사가 전체를 아우른다 통이 아니고 애통하다 할 때 그 통이에요. 나라를 빼앗긴 역사책을 하나 썼다는 얘기죠. 이거 박은식이죠.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를 해서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게 최익현이 하는 일입니다. 요거 의병 일으켰다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스시마섬에서 순국을 하는 거죠. 13도 창의군을 지휘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는 거. 요거는 총대장으로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밑으로 허위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요걸 이끌었던 사람 의병장은 이인영입니다. 보국안민을 기치로 우금치에서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광군에 맞서 싸운 거는 전봉준을 포함하고 있는 동학농민 군대죠. 동학농민운동 군대. 그래서 최익현 설명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밑줄그은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곳 난징의 청령사 예터는 독립군의 간부 양성을 위해 설립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의 훈련 장소다.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그가 의열단 단장. 이 사람 김원봉이죠. 근데 이 문제랑은 상관없는데 이 사람이 의열단을 운영을 하다가 한 명 한 명이 폭탄 던지고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인 무장투쟁을 하려고 간부 학교까지 세워가지고 운영을 했던 기록이 있고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이육사가 있어요. 청포도 그 국어책에 나오는 그 사람 이원록 여기에 다녔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한능검 시험에 이육사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육사라고 언급이 나온 게 아니라 이육사의 본명이 나왔었어요. 이원록이고 여기 군사학교에 들어갔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청포도나 이런 언급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누군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지 못했었던 그런 게 하나 나오는데 여기 마침 나왔으니까 같이 그냥 기억만 좀 해줄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람은 김원봉입니다.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김원봉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돼요.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는 거는 연해주에서 활동하는 거는 이상설이랑 이동희 같은 사람들이죠. 김원봉이 아니에요. 대한광복회의 총사령으로 친일파를 처단하는 일을 했던 거는 원래 대구 쪽에서 박상진 의사가 활동을 먼저 했었죠. 아니고 중국 국민당과 협력을 해서 조선의용대를 창설을 하는 게 김원봉이 했던 일이죠. 3번, 나중에 이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의 일부로 같이 병합이 되기도 하는 그런 기록이 또 있어요. 만주사변 이후에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이거는 지청천 장군과 관련되는 일이고요.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단지 신채호 선생이 하는 거죠. 이게 의열단의 강령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원봉의 활동으로 맞는 거는 3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진만 봐도 사실 알 수가 있는데 1번 여기 가는 너무 쉽죠? 100번? 김구잖아요, 김구. 이 사람은 김구고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 사진을 알면 되게 쉬운데 호가 몽양이고 신한청량단 결성했었고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고 서울 그 해화동에 대학로 있는 데 가면은 해화동 로타리라고 있어요. 거기 우체국 앞쪽에 이 사람 암살된 장소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려 총을 맞아가지고 암살을 당하는 것으로 나오는 이 사람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가는 김구고 나는 여운형이에요. 그러면 옳은 것을 각각 골라주면 되겠네요. 가는 김구고요. 나는 여운형이에요. 자, 골라볼게요. 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 조직하죠. 이봉창이랑 윤봉기를 필두로 하는 한인애국단. 그러면 기억은 맞는 얘기니까 기억이 없는 거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림. 1번 아니면 2번이네. 자, 니은을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인데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한다. 이거 김구가 하는 거 아니고 이거 김원봉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니은은 틀렸네요. 그럼 니은이 들어가 있는 거 지워버리면 2번밖에 남지 않는데 맞는지 한번 볼게요. 여운형에 대한 설명.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 활동을 주도했다. 맞는 내용이죠. 디귿 맞는 얘기 2번으로 답 찾아주면 되고 미국에서 귀국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이끌었다. 이건 여운형이 아니라 이승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2번. 여기까지 4번까지 지금 문제를 풀었고요. 인물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앞쪽에 이론에 있는 내용 정리 한번 꼭 해주시고 이제 여기까지 통합주제 문제 풀었고요. 이제 종합문제풀이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역이랑 인물이 특히 헷갈리는 게 많을 거고 그리고 앞쪽에 현대 정부 파트에서 길게 유지되는 정권 같은 경우는 시기별로 물어보는 게 특히 어렵거든요. 이런 거 한번 쫙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 이론 한번 쭉 보시고 헷갈리는 게 있으면 표시하셔가지고 한번 반복적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우선 문제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